그 다음 HD 에너지 솔루션 반등 이유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약세가 이어진 모습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원의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세액공제를 당초보다 더 이른 시점에 없애는 방안을 추진을 하게 되면서 2차 전지 업종과 태양광이 하락을 했죠. 세액공제가 빠르게 폐지가 되게 되면 그만큼 실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 미국 하원의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조기 폐지를 강경파에 제안을 했고요. 공화당 지도부가 모든 IRA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없애는데 잠정 합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의 폐지 시점은 당초 2033년에서 32년으로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2028년으로 바뀌게 되는데 5년 앞당기게 되죠. 다만 법안을 되기 전까지는 변수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IRA를 앞다퉈 투자를 유치한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들은 급격한 세액공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고요. 현재 하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원은 통과를 했어요. 다만 상원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상원 내 공화당 의원 사이에서도요, IRA 세액공제 관련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SK오션 플랜트는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왜 상승을 했냐? 참고로 SK오션 플랜트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에서 정책 이슈가 있는 건 제외를 할게요. 다른 종목들도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목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분기에도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특수선 매출 규모가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보다는 신규 수주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안마해상 풍력 프로젝트향 하부 구조물 공급 계약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신규 이슈가 있는 거죠. 규모는 약 4천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분기에는 대만에서의 신규 수주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역시 젖켓 수주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올해 목표인 신규 수주 6,500억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와 STX 엔진 등 국내 핵심 방산 기업들과 한미 해국 함정 MRO 사업을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미 SK오션 플랜트는요, 한국 해군과 해양경찰청에 30여 척 이상의 함정을 성공적으로 인도를 하게 되면서 건조 역량을 입증을 했고요. 대형 선박 수리, 개조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미국의 대표 방산 기업이 제너럴 다이나믹스예요. 여기에서도 역시 협력 방안을 타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비전투 MRO 사업이 올해 입찰을 하게 되면 한 건 이상의 수주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연내 함정 정비 협약을 신청을 하면 2026년에 취득할 계획인데, 연간 4척에서 5척 목표로 하고 있어 수천억 규모의 추가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알래스카 주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3일에서 5일 앵커리지에서 제4회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 정부도 참여해달라라는 뜻을 밝혔는데, 참고로 SK 오션 플랜트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국내 이슈로 또 하나 확인을 해보게 되면 2월 27일 해상폭력 특별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또한 신안이 해상폭력 집적화 단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서 정책적인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에서는 인허가가 빠르게 단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PER 23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수주잔고가 처음으로 6천억에서 7천억 수준을 달성을 했던 2022년 평균 멀티플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예상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신규 수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빠진 건 MRO에 대한 얘기까지 되게 되면 향후 수익성 기대치도 높아질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변수도 무조건 물론 있죠. 어떤 이슈가 있냐면 2월 달에 SK 에코플랜트가 상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SK 오션을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 의향을 타진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매각가는 36%에 5천억 안팎으로 거론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환경 서비스에 포함이 되는 사업을 SK에코플랜트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해상풍력 설비 제조사인 SK오션 플랜트도 매각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SK오션 플랜트 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직은 너무 비싸다, 이런 의견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6월 달에 정책 이슈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책 훈풍이 분다라고 한다면 SK오션 플랜트 매각 작업도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누가 가져가냐에 변수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올해 SK오션 플랜트의 성장세는 지속이 될 거고요. 실적도 역시 성장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최근에 들어서 IRA에 대한 얘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상승을 했죠. 1%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시가가 거의 6% 하락해서 1.5% 가까이 반등이 나온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7.5%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악재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과연 반등이 나올 것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지난 금요일 저점이 반등 시기였냐, 아니면 다시 한번 하원에 대한 악재가 존재를 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올 거냐. 어떻게 됐든 국내 6월 달부터 신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정책 훈풍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떤 변수가 있는지를 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수익으로 전환이 될지 아니면 큰 폭의 손실로 그냥 의도하지 않은 장기 투자가 될지 결정이 되는 순간이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보다는 유럽, 그 다음에 국내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좀 해보게 되면 2025년 1분기에 매출이 이거였죠. 근데 내수가 그것보다 한 30% 많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PCS의 경우는 오로지 다 내수 물량이고요. 수주 계약 내수 물량입니다. 용역 제공 내수라는 거죠. 기타 내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출되는 물량보다는 국내 매출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즉 IRA 조기 폐지에 대한 악재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슈는 국내 매출과 유럽 매출이 굉장히 좀 높았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악성 재고 소진 이후에 매출 규모는 축소가 되었는데 적자 폭도 역시 크게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게 되면 국내 매출 비중이 1분기에 원래 가장 낮아요. 아직 손익분기점을 달성을 하지 못한 미국 매출 비중이 상승을 하면서
그나마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1분기가 굉장히 낮았던 비수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2분기부터는 성수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출 역시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단기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말씀을 해드렸던 국내 매출이나 유럽 시장 적자 축소는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를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다른 태양광 업체 대비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출이 거의 50% 정도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죠. 매출 50%,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흑전, 당기순이익도 흑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솔루션의 경우는 매출은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거의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축소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적자가 지속이 된다라는 걸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오션 플랜트도 매출이 줄어요. 9,481억에서 9,436억이면 매출이 줄고요. 영업이익도 줍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태양광 3사를 비교를 해봤을 때 IRA 영향이 적으면서 실적이 가장 좋은 건 보시는 대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받는 가능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게 되면 일단은 지지선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완벽한 지지냐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받고 42,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냐, 이게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의도하지 않은 장기 투자가 될지 결정이 될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을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한 가지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혹시 SK에너지솔루션과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대응하는 게 조금 나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가 링크를 좀 걸어 놓을게요. 텔레그램 쪽으로 걸어 놓도록 할 테니까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HD 현대에너지솔루션과 SK오션 플랜트 전략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오션 플랜트,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왜 반등이 나왔는지 이유와 함께 향후 전략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6월 정책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